끝으로 쿠팡에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거 좀 잠깐 짚어보죠. 임세현 소장님. 네. 이게 3천 몇백만 명이잖아요. 3,370만 개. 3,370만 개. 개하고 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? 네,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명이라고 하기는 갖고 정보 유출 개수로는 3,370만 개. 중복도 될 수 있고. 예. 그 전화번호 또 한 사람이 2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아.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. 그러면은 뭐 털 것 털어도 2천만 명 잡을 수 있죠. 그렇죠. 최소 잡아도 2천만 명 이상인 거죠.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네. 뭐 어린애도 있고 어린아이 빠지고 뭐 그러니까 노인분들 노인분들도 빠지고 있고. 이러면 그러면 다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 다 털린 겁니다, 그냥. 네, 저도 털렸다고 봐야겠죠. 다 털린 거예요. 다 털린 거예요. 나는 안 털렸어요. 나는 쿠팡 가입 안 했거든. 아, 그러시면은 안전하신 거고 난 쿠팡을 정어리몰만 가입. 여러분 쿠팡에서 다 정원이몰로 옮기십시오. 이참에 잘 됐습니다. 나중에 정원이몰로 가십시오 다. 아,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사고 유출 사고이고요. 진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길 가다가 만나는 10명 중에 한 7, 8분들은 다 그냥 정보 털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근데 이걸 어떻게 그 5달이나 몰랐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회사 측의 해명은 이 유출이 해외 서버를 통해서 무단 접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내부 직원이 연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 해명이 제대로 된 해명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.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. 근데 양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?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지만 일단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, 그리고 계좌가 많이 연동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예를 들어서 쿠팡의 비밀번호랑 다른 어떤 온라인 업체의 비밀번호가 같은 걸 쓰고 있다라면 그거 바꾸는 거 정도,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되게 황당하고 억울할 정도죠. 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런 정도 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이제 영미권과처럼 집단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있는 국가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그 가입되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자기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둘 다 없거든요.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나서는 것도 뭐 조만간 움직임이 아마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근데 이번에 노출이 다른 어떤 상황, 얼마 전에 뭐 SK랑 KT하고 또 다른 게 쿠팡은 자택하고 사무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집이 어디인지, 그리고 뭐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공동 아파트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뭔지,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는지,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는 또 좀 한동안 좀 없는 것 같다, 해외에 가는 것 같다,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유출이 되나서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아침에 그 생각했어요. 야, 다 털렸으니까 나라고 딱히 내가 모평으로 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, 이 사람들이. 이런 걸 거꾸로 지금 다행이라고 안심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. 그런데도 사과문도 제대로 안 올리고 아직까지도 쿠팡은 이게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었다 뭐 이런 식의 묘한 표현을 써가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. 오렐리아 네스님 벌써 전화 왔습니다. 보이스피싱. 네. 현대카드 등기 보낸다고 내가 본사에 알아본다고 끊으라고 했어요. 그게 진짜 문제예요. 지금 2차 피해가 문제거든요.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게 가장 문제라서 이름, 전화번호, 주소 다 노출됐기 때문에 2차 범죄의 기초 데이터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전 염려가 또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해서 아마도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원인 규명이랑 재발 방지 책을 마련할 텐데 이제 당분간 이렇게 전화 오는 거는 지금 좀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2차 피해. 사실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될 사고입니다. 그런데도 쿠팡에서 사고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이 정도면은 일단 그 홈페이지 전면에다가 사과문 실어야지요.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야, 이 정도 됐는데 사과 어떻게 했을까 하고 보니까 아예 사과를 안 해. 사과 안 해요?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그 홈페이지 배너 있잖아요.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죄송합니다.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? 야, 씨. 네? 저 위에 쬐끄맣게. 저 크리스마스 빅세일 50%만 보이잖아요. 저기 위에 보니까 우선 안내 말씀처럼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이렇게 한 거요.
참말로 글씨체도 제일 안 보기 싫은 글씨체로 저는.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해서 사과드린다는 것 같은데. 그럼 사과의 50%네? 뭐 뭔 하자는 소리 거야? 하는 저게. 어? 저 누가 눌러봐요 저거를. 저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어요. 오늘 이제 개인 정보 노출된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. 쿠팡이. 당신 정보 털렸다. 이번에 뭐 이렇게 됐다. 근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개인 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 노출. 정말 야. 근데 김규현 변호사님 이런 정도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그렇게 해야죠. 미국 같은 경우였으면 거의 회사의 존폐 기로에 달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을 텐데요.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이렇게 뭐 카드사라든가 통신사의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누구 하나 구속됐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사실 보면 큰 횡령 사건이나 뇌물 사건이 나면은 뭐 기업 임원들이 막 구속되고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구속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치료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거를 둬야지만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. 새벽 배송 시스템이나 로켓 배송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 엄청난 설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쿠팡인데 정작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여기에 돈을 쓰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지만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재발을 막을 수 있다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국회에서도 관심을 좀 이참에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 그 방금 전에 개인한테 보낸 문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? 거기 보면 참 이놈들 나쁜 자들이에요. 쿠팡은 이번 노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하였습니다. 오늘 하루님 5달이 지나서 문자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? 아이고야. 저거 저렇게 기업이 그래도 기업 윤리라는 게 있는 건데요. 저 거짓말을 저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고요. 유출 정황은 6월 24일부터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인정한 거고요.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이걸 공지를 한 것입니다. 그동안 보안체계 제대로 작동 안 됐고 숨긴 거예요. 사실상 모르쇠로 숨긴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굉장히 윤리적으로 저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도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. 처음에는 유출 계정 개수가 4,536개라고 했었습니다. 근데 3,370만 개가 된 거예요. 그것부터가 거짓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피해 규모 축소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까지 있으니까 아주 악독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아무튼 이런 사고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한 번 터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중에 대형화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. 막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, 뭔가 쉽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터지면 상당히 풀기가 어렵게 돼요. 그러니까 편하다고 하는 게 이중성이 있는 거죠. 그 편리함 하나 때문에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디까지 뚫려버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정보가 집이라든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있다라는 거, 연락 위치까지 있다라는 게 그거 이제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. 그렇게까지 알게 되면 아,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건 다른 서비스 업체는 뭘 이용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그 업에서 결제를 하려면 금융정보로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,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은행을 쓰고 있고 어느 온라인에 얼마를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쿠팡 말고 다른 사이트는 뭘 갈 수 있고, 쿠팡과 같은 비밀번호를 쓸 경우 거기까지 주르륵 이어서 다 털리고, 그럼 이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건요. 그게 열려버리는 순간에 또 우리도 그냥 곳간이 다 털리는 것도 쉽게 털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까지 온라인으로 일어나니까 중간에 인지를 해도 뻔히 보면서도 못 막는 일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유사범죄들 설치입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요.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업체에서는 또 쿠팡 이거 손해배상해 준답시고 또 그걸 또 밑줄에서 또 접근하는 또 생길 겁니다.
요즘 근데 쿠팡 왜 그래요? 지난번에 그 쿠팡 때문에도 어미준 문제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일각에서 보면은 지금 쿠팡에 대해서 하는 것이 로켓 배송, 뭐 새벽 배송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규정을 바꾸고 로비를 한 것도 있었고,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지금 국회나 뭐 정부 출신 공무원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이제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. 굉장히 이제 전관들을 많이 영입을 한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미국 기업을 표방하면서 미국 문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진적인 시스템 이런 걸 자랑을 하고 있는데, 정작 이런 관과 관련된 법률이나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업무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냥 누구보다도 과거 대기업들이 담습해왔던 전관들 영입해가지고 로비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결국 한국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,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고 그러고요. 자기들이 불리하면 손해배상을 하고 막 이럴 것 같으면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박쥐처럼 국적을 세탁을 해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이참에 좀 따끔하게 좀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안타까운 게 쿠팡은 법적으로 이제 미국 회사가 되어 있고요. 미국 회사고요. 국내법 적용 대신에 미국 증권시장 규율과 국제자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 적용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? 그냥 불매하면 됩니다. 이런 사건 터지면 민생경제연구소가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이제 쿠팡 그 새벽 배송 노동자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도 하고 가서 좀 해결한 일도 있는데,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뭐 하여튼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뭐 고발 조치를 한다던가 등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, 이게 국내법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쿠팡 예국회사라고 그러셨나요? 미국 회사. 그런데 박대주는 누구예요, 그러면? 이게 대주주는, 그러니까 김범석이라고 대주주는 아니고요.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예요. 아니, 여기 북날라 뽕따님께서 네. 박대준 씨 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쿠팡이 있나요? 박대준 씨 똑바로 말하시오. KT도 SK도 그러다 틀렸으니 똑바로 말하시오. 돕겠다고 수작 부리지 마시고. 아, 이거는 여기 댓글을 쓰신 분에 대한 항변인가? 네네네. 실제로 소프트뱅크가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. 예. 박대주는 국내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. 아, 그냥 박대준이가?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, 그 사람. 아. 네. 근데 이제 쿠팡 검색에서 박대준이 나오니까 박대준이 이제 책임자한 걸로 생각을 아마 하시는 네이버 거군요. 출신일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2부에서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시고 앞으로 이제 개업 1년 이후로 민주당이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숙제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